그러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없어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습 떠는 변호사들의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조두순 씨 관련해가지고 그 사회적 이슈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첫 번째로는 일부 유튜버들의 약간 불법 행위가 섞인 행동들의 문제점, 두 번째는 임대인이 그 조두순 측에게 방을 좀 빼달라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네, 대해서 이슈가 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좋아. 그러면 첫 있죠. 번째, 일부 유튜버들의 행동들, 그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좀 이게 타당한 행동들인지, 조민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딱 잘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의 행위가 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건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행위죠. 예, 예. 제 생각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행위 자체를 봤을 때 네. 차 위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거나 내지는 이제 뭐 가스 밸브를 잠근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물 손괴라든가 네.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맞아 보여요. 일부 유튜버들이 실제로 형사법률에 접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설사 이제 피해자가 조두순이나 조두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사실은 그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일부 유튜버들이 범죄 행위는 아닌데 사회적으로 약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경우에 따라서 뭐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법률의 적정선을 넘어가지 않는 뭐 소리 내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뭐 감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예. 말씀하셨다시피 범죄가 되는 행위면 예. 사실 조두순을 상대로 한 행위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없어지는 않는 거고 또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은 뭐 달리 불법 행위가 성립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관념상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생각할 여지가 많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 형사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튜버들이 범죄가 되는 행위로 그 조두순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비범죄적인 행동으로 조두순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중 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따라서는. 있죠. 그리고 조두순이라는 사람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처벌하게 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뭐 조두순의 배우자라던가 자녀라든가 뭐 친인척이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는다고 한다면 사실 연좌제의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뭐 주위 사람들이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치 처벌받은 것처럼 불편함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행동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굉장히 민감하고 깊은 생각을 한 사람들도 행동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다음 주제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조두순의 이웃집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이런 유튜버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두순은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 그리고 주변 사는 이웃들 뭐 조두순의 가족들까지 불편함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주인이 본인과 그 이웃 사촌들을 대변을 해서 좀 여기서 나가줄 수 없겠냐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면 조두순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법률상 예. 집주인이 조두순의 아내에게 네. 나가라고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섣부르게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는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송 변호사님 생각이 원칙적으로 맞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도 그렇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지. 임차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맞아. 게다가 지금 조두순 씨의 아내가 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음. 2번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이상 네, 그것도 아니고.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맞아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거 우리 계약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지. 네. 과연 한 달 뒤에 조두순이 나와서 음. 이 집에 조두순이 살 걸 알았다면 집주인은 과연 조두순의 아내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실제로 이제 한 달 전 정도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오고 가고 있었어요. 조두순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어디 살 거냐, 그렇죠. 뭐 안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피해자가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조두순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같이 같은 빌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가스밸브가 잠기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기 조두순이 사는 집이야 라고 하면 그게 퍼지면 그 집의 시세라던가 내지는 가치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정말 심각하게 손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게다가 이게 사회적 이슈가 컸잖아, 그죠? 그렇다면 저는 조두순 씨의 아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나는 실제로는 조두순 아내예요 라는 거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라고 생각해요. 뭐 근데 내지는 내가 계약- 같이 사는 배우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은 사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부분은 아니잖아. 근데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거기에 조두순이 살게 되면 네. 살게 됨으로써 벌어지는 상태가 사실은 예상이 되잖아. 근데 통상적으로 그 가족이 누군지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 체결하고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럼요. 아들 나 5살인 줄 알았는데 3살이야? 나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 그만큼 조두순이라는 상황이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당초에 집주인이 계약했겠느냐. 근데 너무 이제 이거를 특별 케이스 취급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없어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실 조두순은 특별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러면 과연 이 계약이 지금 그대로 유효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우리 법조인들은 기본적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 그 예외라는 게 굳이 한두 개 있다면 예.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보고서 본인 생각은 지금 다른 의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판례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무효로 보거나 네.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간간히 인정이 돼요. 근데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의칭 고지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만큼 특별하잖아. 그만큼 특별하다고 이게. 이런 경우만큼은 특별 케이스로 인정돼가지고 그렇죠. 고지 의무도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 조두순은 지금,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고 결과는 나는 보장을 못해. 보장을 못하는데 아니, 물론 그 임대인이랑 뭐 주변의 이웃들 이런 거에 고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본인의 의도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조민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의견도 경청하고. 평소에 경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 저가 사실 별명이 송경청이라 가지고 잘 안 들으시잖아. 잘 안 무슨 들으시죠. 말씀을? 조민규 변호사님이 잘 안 들으시지. 때린 거예요, 지금? 엑슬라이스. 다음에 혹시 조두순 씨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네. 관련해서 또 이제 논의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은 또 돌아가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또 그렇죠.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꼭 해야 돼요.